안녕하세요. 신나는 조합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교육은 23년도 10월 달에 진행되는 사업보고 관련된 교육입니다. 사업보고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사회적 기업이 인증 취지와 요건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봐주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업보고는 4월 말과 10월 말 이렇게 연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3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10월 말까지 내용 작성 및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하셨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 대상이 되는 기업은 23년 6월 말 기준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까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번호 확인 후 작성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사업보고는 10월 31일까지 제출이 다 완료되어야 하며 이 기간은 기업의 작성 기준이 아닌 권역기관의 검토 이후 제출 완료 일자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바쁘시더라도 10월 13일까지 초안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초안 작성 이후 검토 및 보완이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가 비대면 실사 확인증을 업로드 해드릴 예정입니다. 비대면 실사 확인증이 첨부된 상태로 제출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사업보고 제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며 일반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신 후에 좌측을 보시면 사업보고서 경영공시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보고 등록 조회 중 저희는 인증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꼭 인증을 클릭해 주시고 메뉴 중 사업보고 등록 조회로 들어가셔서 23년 10월 제출용으로 생성 및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보고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정보는 23년 6월 말 기준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업 현황의 윗부분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 입력을 하는 거에 대해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목적란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업종 부분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업종은 사업자 등록증상에 있는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상에 사업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가장 매출이 높은 1순위, 2순위를 주업종 및 부업종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일 사업자 등록증상에 사업이 하나밖에 없다면 주업종에 하나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종 부분은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주종목과 부종목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 종류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업, 부사업은 그 주업종, 부업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사업과 부사업은 정확하게 어떻게 적어야 한다는 가이드가 따로 없고 기업에서 사용해 주시는 사업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정관이 23년도에 변경이 됐으면 변경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아마 정관 부분을 클릭하시면 관련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이 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가 뜰 건데 변경이 없으면 변경 없음, 변경이 되었다면 변경을 클릭해 주시고 정관 변경 1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관 변경 신고 여부도 체크해 주시면 되고 정관 변경 신고를 하셨으면 신고 1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소유 구조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이 소유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분들일 거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 출자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일 4명 이상의 주주가 계시거나 출자하신 조합원이 계신다고 하면 상위 4명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기타 부분의 전체 합계가 100%가 되도록 조정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모든 서명, 소속 직위 부분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입을 해주시고 지분 비율을 100%로 저장하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또 한 번씩 꼭 비율을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 상위에 있는 내분 입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인데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는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 구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3인 이상의 이사가 참석한 이사회를 기준으로 하며
대표이사, 근로자, 대표, 사회이사 이렇게 3명은 꼭 참석을 해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경우 운영위원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 기업의 정관에 따라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회적 기업 사업보고 기준 총회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 보지 않고 있으니 작성 시 참고 바랍니다. 23년 1월부터 6월 중에 개최한 실적을 기입을 하면 되고 참석 명수는 누적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드리면 연간 개최를 2번을 하셨고 대표이사, 근로자 대표, 사회이사 총 3명이 참석할 경우 3명이 2번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총 6명이 되며 각 칸에 2명씩 기입하시면 됩니다. 각 이해관계자의 명칭에 관해서는 매뉴얼 하단을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용 증빙할 수 있는 이사회 회의록도 꼭 첨부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록에 근거해서 이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급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여기에 이제 입력하실 필요가 없으며 반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면 주 15시간을 근무를 하든 주 6시간을 근무를 하든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작성 시점은 23년 6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전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입력하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유급근로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입력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엑셀 파일로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엑셀 파일의 경우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의 양식이 아닌 샘플 파일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눌러서 꼭 제공되는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각 유형에 맞는 코드는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기재 바랍니다. 아마 첫 번째 줄에는 예시가 들어있을 텐데 꼭 삭제를 하고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저장 및 업로드를 하셔야 합니다. 월 임금액의 경우 23년 6월 급여 대장을 참고해서 총 급여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다만 중간에 입퇴사, 휴직 또는 병가로 인해 원래 받아야 되는 금액보다 적게 받았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의 급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틀리시는 부분이 주 근로시간에 간혹 월 근무시간으로 입력하시는 경우도 있으니 꼭 주 단위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실사 시에 제출해 주신 서류 중 출퇴근 기록부와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고 입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엑셀로 업로드할 경우 간혹 일부 코드를 누락을 하거나 잘못 입력한 상태로 업로드를 진행할 경우가 있으며 사업보고 페이지에 공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로드 이후에는 꼭 공란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공란이 생겼다고 하면 확인 후 수정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23년 1월부터 6월까지 사회서비스 수혜자 대상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으로 인증받으셨으면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른 유형이지만 사회서비스를 제공을 했다 하는 경우에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입력하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며 어떤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취약계층에게 제공을 했는지 그리고 몇 명의 비취약계층에게 또 제공을 했는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전체 서비스 100% 중 30%를 제공을 해야 하고 혼합형은 20%를 제공을 해야 하는데 해당 비율의 분모값인 모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취약계층 몇 명에게 제공을 했는지도 꼭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공 내역은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동일한 수로 입력하실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일인 1명이 6개월 동안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이건 6명으로 계산이 되는 누적이라는 점도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지역사회 공헌형 제출에 관한 부분인데요. 인증 유형 중에 지역사회 공헌형에 해당되는 기업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3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역사회 공헌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지역사회 공헌형은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어떤 내용의 사업을 진행을 했는지를 적어주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작성하는 페이지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어디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는지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매뉴얼에 얘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지역사회 공헌형도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 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제출 서류로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창의혁 신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3년 1월부터 6월까지 기타 창의혁 신형에 관한 실적을 기입하면 되며 어떤 대상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자세하게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여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서류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비서류를 올려주시는 곳이 있는데요. 파일을 하나씩 업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각 파일을 하나씩 업로드를 해주시길 요청드리고요. 파일 크기가 10MB로 제한이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업로드한 자료는 삭제가 되면 재업로드 외에는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삭제가 되지 않도록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모든 파일이 구비하여 업로드를 해주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제출이 아닌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권역기관에서 검토 및 보완을 완료한 다음에 비대면 실사 확인증을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 그 비대면 실사 확인증이 업로드가 된 다음 제출 버튼을 누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로드가 되면은 제출 버튼을 누르셔도 된다고 안내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때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명을 많은 분들이 좀 누락을 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이 서명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손쉽게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꼭 입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사업보고의 제출 서류에 관해서는 제가 앞에서는 말씀을 거의 안 드렸는데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안내를 드리는 것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 네, 제가 하나씩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서는 온라인으로 시스템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정관이 변경됐다면 정관 사본, 그리고 지점이 있다면 본점 및 지점 현황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서류는 23년 6월 말 기준의 급여대장과 출퇴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카드, 만일 없으면 근로계약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실 경우 23년 6월 말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 서류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의록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 등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서류들은 누락되더라도 꼭 다시 검토기관에서 보완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0월 31일까지 해당 과정이 전부 제출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월 13일까지 초안을 작성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메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뿐만 아니라 매뉴얼 PDF 파일과 기업별 담당자와 연락처를 함께 기재해 드릴 예정이니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메일 확인하셔서 담당자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상반기에 비해 내용이 간소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입력을 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사업보고도 잘 부탁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